흥행이요. 이번에 집단 커밍아웃 영화인데, 근데 흥행을 극복을 아직 못했죠. 뭐 마돈나가 일단 뭐 많이 잘 됐던 영화는 아니었고, 그래서 이번 영화 찍으면서는 제 나름대로 전략 혹은 마인드의 변화를 줬던 게 이런 것 같아요. 천하장사 마돈나 같은 경우는 농담을 가장한 진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그 영화는 진담이 굉장히 중요했고, 진담을 어느 순간에 놓치면 의미가 없어지고 의미가 휘발될 거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컸었고, 그래서 농담을 하되 진담을 언제나 신경 쓰는 것에 굉장히 주력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어쨌건 뭐 상업영화권에서 영화를 계속 만들려면 흥행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신경 썼던 건 진담 따위 버려버리고 농담에만 집착해도 진담이 어디 도망가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 같은 게 조금 붙었던 것 같아요. 전작에 비해서. 그래서 진담은 거의 생각하지 않고 농담 그 자체에만 굉장히 신경 쓰면서 뭐 영화를 콘티 짤 때부터 찍을 때 계속 스태프들이나 뭐 이렇게 계속 공표했던 게 모든 커트마다 다 웃기겠다 뭐 이렇게 작정하고 달려들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모든 커트마다 웃기진 않죠. 어쨌건 좀 마돈나 때 약간 소심하게 코미디에 접근했던 부분들을 굉장히 이번에는 좀 더 과감하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약간 화장실 유머 비슷한 것들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별로 부끄럽거나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좀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워낙에 훌륭한 배우들의 어떤 일면을 썼던 것이 뭐 당연히 굉장히 아쉽고 이렇게 좋은 배우들하고 함께 하게 될 때는 당연히 100% 다 활용하고 싶은데 앙상블 영화였기 때문에 개개인별의 연기도 중요했지만 전체 그 조화를 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서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들에만 제가 요구를 했거나 혹은 썼던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승범이가 연기했던 상두 캐릭터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사실 약간 투명해질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근데 류승범이었기 때문에 이만큼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워낙에 시나리오에서는 그 마지막에 둘이 키스할 때 혀 넣을까? 라고 이렇게 그 여고생과 키스를 한다라는 그 시나리오 지문만 보면 사실은 자해만 보이고 상두가 하나도 안 보이는 설정이었는데 이렇게 쫙 이런 키스로 굉장히 뭔가 그 영화의 정서도 확 올리면서 굉장히 파워풀해졌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정말 유승범이었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고 이 모든 배우들이 다 이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한 명만 쓰더라도 이 정도 파괴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나훈아 씨는 굉장히 제가 팬이고요. 그 나훈아 씨에 대한 조롱이나 그런 냉소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공개석상에서 가장 멋진 남성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나훈아 선생님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허리띠를 푸셨던 그 퍼포먼스가 근래 봤던 정말 제가 봐도 너무 멋진 남성적인 모습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똑같은 행동을 장비한테 시키면 아마 반대 뉘앙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설정을 했었고 정확히 반대 뉘앙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SM. SM은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SM 엔터테인먼트가 워낙에 익숙한 이름인데, 근데 정말 외국 사람들이 SM 엔터테인먼트를 보면 SM을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방신기 얘기를 꺼냈던 건 부모 양성을 다 사용하는 사람들을 넣고 싶었고, 그리고 상두가 왠지 상두의 과거를 전혀 안 보여주잖아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인물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오뎅 장수라면 왠지 의식이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 부모 양성을 다 사용하는 무언가 사연이 있는 듯한 그런 상두의 캐릭터를 설정하려고 넣었던 설정이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주고자 해라는 이름을 만들려고 또 설정했던 거였죠.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네,
원래는 저 뭐 영화하고 그러는 게 그 로버트라는 이름에서 웃고자 발생한 것 같은데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라는 영화에서 이제 영화제 프로그래머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외국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로버트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영화 속에서 그 로버트를 막 로버트 뭐 이러면서 막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혜영 감독님이 마침 이제 영화를 보시고 뭐 거기서 이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지수 캐릭터를 만들면서 제가 또 영어 강사인데 그 사람도 그래서 이제 로버트가 된 거고요. 영어는 뭐 발음은 원래 그 정도로 하지는 않는데요. 영화 속이라 좀 더 막 많이 굴리면서 발음했던 것 같아요. 네. 연습은 뭐 잘하려고 했죠. 네. 네. 영어 강사처럼 보이기를 뭐 바랬는데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마 전에 제가 어딘가 쓴 글을 참고하셔서 모르신 것 같은데 그 신하균 씨는 사실 여태까지 이렇게 우악스러운 여성들의 적이 될 만한 이런 캐릭터를 여태 연기하지 않았었죠. 용케. 근데 저는 그 하균 씨 워낙에 뭐 연기 폭이 넓고 연기력이야 뭐 워낙에 출중하다고 검증이 됐으니까 어떤 걸 맡겨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그리고 확신이 있었는데 근데 여태까지 왠지 한 번도 안 했던 그런 거를 주면 이 사람이 뭔가 시원하게 뭔가 이렇게 확 저질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이 있었어요. 근데 좀 확 저질러줘서 굉장히 저도 보면서 시원했었고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누르고 살았나 이 사람은 그런 생각도 들고 소감이라도 한 말씀 해주시죠. 항상 제 안의 것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했었는데요. 이번엔 주변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구나. 저희 모델이 되신 분이 오른쪽에 계시고요. 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진짜 어디 가서 본인 모습 아니라 저를 참고했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네, 저를 참고했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 저는 하균 씨를 참고해서 신화를 썼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두 분의 모습이 그대로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고요. 지수는 그냥 저는 그냥 딱 보통 요즘 여자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의견이 뚜렷하고 그렇지만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줄도 아는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쿨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정말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냥 연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자해라는 캐릭터를 맡게 되면서 가벼운 양아치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굉장히 조금 독특한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찾아보기 조금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상두한테 하는 그 애정 표현도 약간 수위가 있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근데 그런 완급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연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또 되게 옆에서 잘 잡아주셨고요. 예전에 감독님하고 아마 그때 29년대였나 하여튼 그때였던 것 같은데요. 우연히 그 저희 동네 지나가는 오뎅 장수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렇게 되게 사연 있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일을 굉장히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냥 우연히 그냥 지나가는 말로 감독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어떤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어떤 감독님 머릿속에 계셨는지 아니면 또 다른 그냥 캐릭터로 이 캐릭터가 진화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감독님과 의논하면서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자해가 찾아와서 막 깽판 치면 그 씬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얘의 리액션이? 좀 유승범이 연기를 못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근데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사람 관계에서 굉장히 이렇게 뜨거운 에너지를 누군가에게 받아보지 못한 사람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뜨거워지지 못한 사람 한 번도 누군가와 이렇게 진심 어린 얘기를 해보지 못한 사람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생각을 담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키스하는 것도 그 개인 캐릭터로서는 사람과 처음 키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서투르고
뭔가 감정을 다 느끼지 못하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래서 하여튼 인형과 사는 그 하나의 장치가 그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좀 단절된 그런 인물의 모티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그렇습니다. 예, 그 사실은 뭐 마케팅적으로 이렇게 보일 때는 굉장히 야한 행위들이 많이 나오는 섹스 코미디처럼 보이는데, 근데 결국에 저는 마지막에 되게 음란하고 음탕하되 상쾌하고 유쾌하다 이런 좀 하나로 좀 묶여져서, 그래서 이 영화의 해피엔딩이 보다 보니 해피엔딩이네가 아니라 처음부터 굉장히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로 기억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예, 뭐 노골적이지만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 아주 밝고 귀여운 이야기입니다. 예,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를 저희는 항상 질문만 받는데 영화는 어떠셨어요? 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느끼신 대로 솔직하게 하지만 좀 좋게 저희 잘 돼야 되니까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쾌, 상쾌하고 통쾌한 영화니까요. 그리고 또 각 커플마다 조금씩 다른 특별한 사랑 방식도 보실 수 있으니까 즐겁게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오늘 날씨도 추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제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한테 이 영화를 개봉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느 사람들에겐 기분 얘기거든요. 진짜 이렇게 옷을 입고 아까 길거리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변태성을 찾아가시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저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서 어떤 패티시를 갖고 있는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저도 끊임없이 탐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